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중간 기말고사 대비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36쪽이 되겠고요. 7번 문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세 종류의 뉴런인데 세 종류의 뉴런이 연결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에서 C는 각각 감각, 운동, 연합 뉴런이다. 외울 필요 없다라고 했었죠.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었죠.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보기 기억. A에서 C에는 모두 신경세포체가 있다. 맞는 설명이죠. 신경세포체, 그리고 돌기가 두 개 있는데 가지처럼 나와 있는 돌기는 가지돌기, 그리고 전달하는 돌기는 축삭돌기라고 했었죠. 1번이 맞으니 1, 3, 5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2번,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합 뉴런은 B이다. 맞는 설명이죠. 연결되어 있다, 합쳐져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다라고 했었죠. 니은도 맞았으니 3번, 5번이 해당이 되겠네요.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극의 전달 경로는 BCA다. 자, 전달 경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감각 뉴런 A이고요. 그 다음에 연합 뉴런으로 갈 테고요. 그리고 운동 뉴런으로 가겠죠. A, B, C이니까 디귿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기억 니은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뇌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생명과학은 언제나 구조와 기능에 대한 공부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에서 E는 각각 간내, 대뇌, 중간뇌, 소뇌 연수 중 하나이다. 역시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울 필요 없이 구별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옳은 것은 자, A는 대뇌이네요. 가장 크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심장 박동과 호흡 운동을 조절한다. 심장, 호흡,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죠. 생명. 자, 생명과 관련된 거 뭐라고 기억하신다고요? 연수. 기호는 2번이 되겠네요. 틀렸고요. 2번 B는 사이간, 간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근육 운동을 조절하고 몸의 자세와 균형을 유지한다. 간내는 항상성이죠. 항상 일정하게 유지한다. 혈당량과 체온이 있었습니다. 근육, 균형은 어디죠? 작은 뇌, 소뇌에서 해당되는 거죠.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3번 C는 중간뇌가 되겠죠. 중간뇌. 안구 운동과 동공의 크기를 조절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4번 D는 소뇌가 되겠죠. 혈당량, 체온 등 몸속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한다. 위쪽에서 한번 배웠었죠. 소뇌는 근육, 균형. 혈당량, 체온은 항상성이죠. 어디죠? 간, 뇌. 역시 틀렸고요. 5번 E는 연수가 되겠네요. 기억, 추리, 학습 등 복잡한 정신활동을 담당한다. 연수는 위쪽에서 보았었죠.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거요. 심장, 호흡 이런 것인데 기억, 추리 이런 것들은 어디죠? 대뇌에서 해당되는 것이니 5번도 틀렸네요. 정답은 3번이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9번 사람의 신경계를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중추는 뇌와 척수로 구성된다. 맞는 설명이죠.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구분한다. 맞고요. 체성신경은 내장기관의 운동을 조절한다. 틀린 설명이죠. 체성은 몸체자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체육 이런 것처럼요. 체성은 주로 팔다리를 조절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내장기관의 운동을 조절하는 것은 자율신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팔다리는
팔을 올려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조절할 수 있지만 내장기관은 자, 내가 내장기관을 조절해야지 하면서 조절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자율신경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번 말초신경계는 감각과 운동신경으로 구성이 된다. 맞는 설명이죠. 자, 5번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같은 기관에 분포하여 서로 반대작용을 한다. 자, 기억나나요? 대항하다, 반대되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몸을 잘되게 기랑작용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죠.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틀린 것은 3번이 되겠네요. 10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시간 종소리를 듣고 의자에 앉는 반응, 의식적인 반응이죠. 자, 의식적이다라는 얘기는 뭐죠? 의식이라고 하는 게 대뇌이죠. 대뇌를 거쳐서 반응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의식적인 반응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나머지 무조건 반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반사에서 척수는 무릎 반사, 무릎을 쳤을 때 들어 올리는 것, 그리고 뜨겁거나 날카로운 것에 찔렸을 때 일어나는 반사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연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반사 어떤 것이 있냐면 기침이나 재채기나 하품, 침 이런 것들이 연수에서 일어나는 무조건 반사이고요. 중간뇌는 눈과 관련된 거라고 얘기겠죠. 그래서 동공과 관련되어 있는 무조건 반사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11번 자극의 전달 경로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극의 전달 경로이다. 뜨거운 주전자에 손이 닿자 재빨리 나도 모르게 손을 뗀다. 무조건 반사가 되겠죠. 뜨겁거나 날카로운 것 척수 반사라고 보시면 되죠. 무조건 반사 중에서 중추가 척수인 것. 그러면 자, 뜨겁다. 피부에서 감각신경을 통해서 척수로 가겠습니다. 척수 2번. 그리고 운동신경을 거쳐서 근육을 움직여서 손을 떼겠죠.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A 감각신경. E가 아니라 F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F입니다. F. E는 이쪽에 있네요. F를 거쳐서 척수를 거쳐서 B 운동신경을 거쳐서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12번 그림 가는 자를 든 사람이 예고 없이 자를 떨어뜨리면 앉은 사람이 떨어지는 자를 보고 잡는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나는 가의 실험을 3회 실시하여 자가 떨어진 거리와 반응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기 기억 조금 크게 해서 볼게요. 자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자를 잡는 반응의 중추는 대뇌이다. 맞는 설명이죠? 기억이 맞았으니 1번, 3번, 5번이 해당이 되겠네요. 니은 자가 떨어진 거리가 길수록 자극에 대해 반응하기까지의 시간이 길다. 맞는 얘기죠. 니은도 맞았으니 3번, 5번이 해당이 되겠네요. 디귿 떨어지는 자를 눈으로 보고 잡는 반응의 경로는 자극, 눈, 감각기관이 되겠죠. 그리고 신경, 감각신경인데 눈에 있으니까 시각신경이라고 되겠죠. 그 다음에 척수. 자,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죠. 척수를 거치지 않고 바로 대뇌로 갑니다. 그리고 척수를 거쳐서 운동신경을 거쳐 손으로 가는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얘기죠. 헷갈리기 쉽지만
우선 틀렸으니까 정답은 기억 니은이 되겠고요. 어떻게 기억하면 좋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까? 이렇게 사람을 간단히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위쪽에서 일어나는 감각이나 반응은 척수를 거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눈으로 본다, 귀로 듣는다, 냄새를 맡는다, 맛을 본다. 이런 것들은 척수를 거치지 않겠죠. 왜냐하면 바로 뇌로 가면 되니까요. 하지만 아래쪽에서 일어나는 감각적인 부분이나 반응적인 부분에서는 척수를 반드시 거쳐야 되겠죠. 뜨거운 것을 손으로 잡았더니 이건 무조건 반사네요. 죄송합니다. 손을 더듬어 그러면 손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머리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되죠? 척수를 거쳐서 가야 되겠죠. 그리고 반응이 일어날 때도 지금처럼 떨어지는 자를 보고 손을 움직였다고요. 그러면 손을 움직이려면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는데 손으로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척수를 거쳐서 손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머리 쪽에서 일어나는 감각이나 자극이나 반응은 척수를 거치지 않는다. 머리 아래쪽에서 일어나는 감각이나 자극이나 반응은 척수를 거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떨어지는 자를 눈으로 보고 머리 위에서 주어지는 자극이죠. 그러니까 척수를 거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손으로 자를 잡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손은 머리 아래쪽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척수를 거쳐서 운동신경, 손을 거쳐서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엔 조금 어렵지만 2번, 3번 정도 들으면 이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르몬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적 세포나 표적 기관에만 작용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탭이 조금 예민한 것 같습니다. 2번, 왜 분비샘에서 만들어져 혈액으로 분비된다. 맞는 설명처럼 보이지만 어디가 틀렸죠? 왜 분비샘이 아니라 뭐죠? 내 분비샘에서 만들어져 혈액으로 분비된다라는 얘기죠. 틀린 설명이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적은 양으로도 기관이나 조직의 작용을 조절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4번, 세포나 기관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화학물질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5번, 분비량이 많으면 과다증, 분비량이 적으면 결핍증이 나타난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우리 몸의 내 분비샘 A에서 E를 나타낸 것이다. 자, 역시 문제에서 주어지고 있죠. 각각 갑상샘, 뇌하수체, 부신, 이자, 난소 중 하나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A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 맞는 설명이죠. B는 티록신이 분비되는 갑상샘이다. 뇌하수체, 뇌 아래쪽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갑상샘에서는 어떤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고요? 티록신이 분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3번, C에서는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 틀린 설명이죠? 항이뇨 호르몬은 어디에서 분비가 되죠? 뇌하수체 A에서 분비가 되겠습니다. 자, 틀린 설명이 되겠죠? C에서는 아드레날린 또는 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되겠죠? 조금 어렵습니다. 4번, D에서 혈당 조절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 맞는 설명이죠?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겠죠. D는 어디죠? D는 이자가 되겠고요. 5번 E는 여자의 생식기관으로 난소를 의미하는 거겠죠. 에스트로겐을 분비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틀린 것은 3번이 되겠네요. 15번 호르몬의 종류와 그 기능을 옳게 연결한 것은 인슐린, 혈압을 상승시킨다. 혈압이 아니라 뭐죠? 혈당을 줄여주는 것이죠. 틀렸습니다. 티록신, 세포호흡을 촉진시킨다. 맞는 설명이죠. 호흡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영양소를 산소와 결합시켜서 태우는 겁니다. 태우니까 뭐가 나오죠? 에너지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너지가 나오니까 체온이 상승한다. 이것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3번 에피네프린. 자, 위쪽 문제 3번에서 C에서는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된다라고 얘기해 줬는데 14번 문제를 풀 때 부신에서는 아드레날린, 요거는 조금 익숙하죠?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우리가 배울 때는 에피네프린이라고 배웁니다. 자, 요것은 몸의 생장을 촉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혈압을 상승시켜서 혈압 상승 그리고 심장 박동을 촉진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글루카곤,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한다. 글루카곤은 혈당을 높여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죠.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만들어 주어서 혈당을 높여주는 것이고요.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시키는 것은 콩팥에서는 신장에서는 소변을 만들죠. 항이뇨 호르몬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5번 갑상샘 자극 호르몬, 생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킨다. 자, 갑상샘 자극 호르몬에서는 갑상샘을 자극시키고 갑상샘에서는 뭐가 분비가 되죠? 티록신이 분비가 된다. 티록신은 답지 2번에서처럼 세포호흡을 촉진시킨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생장 호르몬은 어디에서 분비가 되죠? 뇌하 수체에서 분비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웠는데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6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가완하는 우리 몸에서 신경계와 호르몬이 작용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가번에서는 뉴런이 있는 걸 보니 신경계를 나타낸 것이고요. 나번에서는 뇌 분비샘 그리고 혈관을 통해서 표적기관 호르몬의 작용을 나타내주고 있겠습니다. 보기 기억. 신호의 전달 속도는 가보다 나가 느리다. 가가 더 빠르다라는 얘기죠. 신경이 빠르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1번, 4번, 5번이 해당이 되겠네요. 니은 가는 나보다 효과가 오랫동안 지속된다. 아니죠. 호르몬이 더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것이죠. 니은이 틀렸네요. 디귿 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양이 많을수록 표적기관의 종류가 다양해진다. 아니죠.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하나는 하나의 기능을 하나만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설명이 되었으니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그림은 식사 후 혈액 속 식사 후랍니다. 아이고 탭이 좀 예민합니다. 죄송합니다. 식사 후에 혈액 속의 호르몬 A의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는 이자에서 분비되는 혈당량 조절 호르몬이다. A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시오. 옳은 것을. 자, 식사 후에는
식사 후에는 포도당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포도당을 줄여주어야 되겠습니다. 글리코젠으로요. 자, 누구죠? 인슐린. 자, 그러면 A는 인슐린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보기 기억.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전환된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 3번, 5번이 해당이 되겠네요. 니은 식사 후 증가한 혈당량을 정상 수준으로 회복시킨다. 맞는 설명이죠. 3번, 5번이 해당이 되고요. 디귿. 분비량이 정상보다 부족하면 잘 기억이 나지 않으면 적으라고 했죠. 포도당, 글리코젠. 부족하면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잘 전환이 안 되겠네요. 그럼 포도당이 많으니까 소변으로 포도당이 나오는 당뇨병이 나타날 수 있다. 역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기억니은 디귿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사람의 체온 조절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중추는 간내이다. 맞는 설명이죠. 간내는 뭐라고 기억하시라고요?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준다. 두 가지 혈당량 그리고 뭐라고요? 지금 보고 있는 체온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열 발생량과 방출량을 조절함으로써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맞는 설명이죠. 자, 발생량과 방출량 헷갈리면 안 됩니다. 3번 더울 때는 땀 분비량을 증가시켜 체내 열 발생량을 감소시킨다. 더울 때는 몸에 열이 많은 거죠. 그러면 발생이 아니라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많은 열을 바깥으로 내보내야 되겠죠. 방출량을 증가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혈관이 확장하면서요. 틀린 설명이 되겠죠? 4번 추울 때 근육의 떨림으로 열 발생량이 증가하여 체온을 정상 수준으로 높인다. 맞는 설명이고요. 5번 추울 때 피부 근처의 혈관이 수축하여 더울 때는 확장한다. 3번 답지에서 보았죠? 혈관이 확장되면 방출량이 증가하겠고요. 혈관이 수축하면 흐르는 혈액이 적으니까 당연히 방출량이 줄어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서술형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긴 했는데요. 몇 번부터 보면 되냐면요. 21번부터 보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공포체험관으로 들어간 사람에게 나타나는 신체 반응의 변화이다. 동공의 크기는 확대되고 심장 박동은 촉진되고 소화 운동은 억제가 된다. 자, 뭐죠? 머리에서 시켰나요? 아니죠. 스스로 한 거죠. 자율 신경 두 가지죠. 교감, 부교감. 교감은 뭐죠? 공포, 위험 이런 상황에서 작동을 하는 거죠. 눈이 커지고 동공이 커지고 심장이 빨라지고 호흡도 빨라지고요. 그러니 소화는 억제가 되겠네요. 자, 기억이 일어나는 이유를 까닭을 서술하시오. 교감 신경 아래 적어볼까요? 교감 신경이 활발하게 작용해서 라고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22번 그림은 실생활에서 나타나는 반응 가와 나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가 일어나기까지 자극에 따른 반응의 경로를 각각 쓰고 공통점을 한 가지만 서술하시오.
자, 가번을 보니 공을 보고 공을 본 골키퍼가 대뇌까지 가는 의식적인 반응이겠네요. 자, 그리고 나번은 어두운 방에서 손을 더듬어 전등 스위치를 누른다. 역시 의식적인 반응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가번, 감각기관, 눈이겠죠. 그 다음에 감각신경, 시각신경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척수 갈까요? 안 갈까요? 눈이죠. 척수를 거치지 않겠네요. 대뇌. 자, 그 다음에 손과 발로 공을 막은 것이죠. 이 경우에는 척수를 거쳐 운동, 신경, 그리고 팔과 다리, 반응기관으로 자극이 전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 한번 보도록 할까요? 나, 손을 더듬어 감각기관, 감각신경, 촉각이 되겠죠. 자, 척수를 거치죠. 왜요? 손에서 머리로 가기 위해서는 척수를 거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대뇌, 자, 그리고 손으로 전등을 눌렀죠. 척수를 거쳐 운동신경, 반응기가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 문제에서는 공통점을 한 가지만 쓰라고 했으니까요. 편한 거 쓰시면 되겠죠. 저는 조금 다르게 차이점을 만약에 쓰라라고 한다면 나의 경로에서는 척수를 통해 대뇌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고무망치로 무릎뼈 바로 아래를 살짝 쳤더니 다리가 저절로 올라가는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이 반응의 조절 중추를 쓰고 이 반응과 조절 중추가 같은 반응의 예를 실생활에서 찾아 한 가지만 서술하시오. 자, 무조건 반사이고요. 무조건 반사. 조절 중추는 어디가 될까요? 척수가 되겠죠. 무릎 반사, 뜨거운 거, 날카로운 거. 자, 그러면 실생활에서 예를 하나만 고르라라고 했으니까 뜨거운 물체를 잡았을 때 급히 손을 뗀다. 이런 것이 예가 될 수가 있겠네요. 자, 24번. 자, 그림은 건강한 사람의 이제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A와 B에 의해 혈당량이 조절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의 이름을 각각 쓰고 A와 B가 각각 분비되어 간에 작용했을 때 간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서술하시오. 자, 혈당량이 높아지면 뭐죠? 인슐린.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인슐린은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꾸어 주겠죠. 자, 혈당량이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자에서는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겠죠. 그러면 글리코젠을 뭐로 바꾸어 주죠? 포도당으로 바꾸어 주겠습니다. 그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네요. 25번. 자, 추울 때 체온이 조절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체온이 조절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기역과 니은에 해당되는 용어를 쓰고 체온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는 까닭을 서술하시오. 자, 추울 때 간내 뭐죠? 항상성, 혈당량, 체온 조절. 피부 근처에 있는 혈관은 어떻게 될까요? 혈관은 추울 때 수축이 되겠죠? 그래서 방출량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니은은 뭐가 될까요? 근육이 떨리겠죠. 근육을 떨림을 통해서 열의
발생량을 증가시킨다 라고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좀 많다 보니 시간이 30분이 다 되었네요. 문제를 푸는 것이 내용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모든 공부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반드시 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